우리가 홍콩 영화 무관도를 보면요, 저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관도에 보면 조폭이 자기 조직의 일원을 경찰 간부로 집어넣어서 경찰에서 계속 성장해 가도록 하고, 또 경찰이 조폭 조직 안에 지금 경찰을 옷을 벗기고 이 특별 요원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또 조폭들의 현황을 보고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자, 이 영화는 그 디파티드라는 걸로 또 미국 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카데미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옵티머스 사건의 주역 중에 하나는 김재현입니다. 지금 한양대 인맥이죠. 임종석의 한양대 인맥.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조역은 윤석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옵티머스의 2인자격인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또 3인자격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진아 변호사라고 윤석호 변호사의 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호와 이 진아는 부부간이죠. 자, 제가 전에부터 이 진아 변호사라는 사람을 지금 언론이 아직도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실명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래서 이 진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파견 가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게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올 6월이라면 옵티머스 사건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 자, 이 이진아 변호사가 윤석호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이 부부가 2012년 11월에 문재인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자, 윤석호가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일 거고 이진아는 30대 중후반일 겁니다. 그런데 8년 전이면 한참 이제 윤석호는 30대, 이진아는 20대인데 변호사 부부가 문재인을 공개 지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 강기정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에서 현 이강철 민정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보면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공격했지 않습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일어난요. 그때 이제 변호인으로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진아가요. 그리고 조국을 필두로 하는 여권의 법률가 지원 그룹에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법대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서 현 여권, 당시 야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 그러니까 당의 이 각 지역에서 제대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위원을 갔어요. 그때 대표가 문가리고 그때 당무감사위원장이 김조원이에요. 카이 사장하다가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카이 사장, 그리고 조국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집팔기 싫다고 물러난 인물이 김조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조원이 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진아는 서울시의 고문 변호사, 즉 박원순의 고문 변호사, 국정원의 법률 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장 산하 행정심판위원, 이런 직책을 잇따라 맡았어요. 그것만 맡은 게 아니라 2018년 6월부터 이제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그만두기 전까지 지금 농어촌 공사 비상임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맡은 게 아니라 농어촌 공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게 했다가 투자금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장 본인이지요. 자, 이 사람은 미디어 오너라고 작년 8월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이 검증을 이유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옵티머스가 터질 것 같으니까 옵티머스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 최대한 지연시키고 또 옵티머스를 갖다가 터지게 만들도록 금감원이나 정부 기구가 두려움을 느껴서 조사하려는 것도 방향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빼내고 또 내부 인사를 통해서 옵티머스를 갖다가 조지지 못하도록 작업하는 이런 역할을 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여자가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9.8%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8%의 지분을 차명으로 돌리고 옵티머스 다른 직원 앞으로 돌리고 올 6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이제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가니까 구속될 사람 다 구속되고 남편도 구속될 상황에 가니까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6월 달에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서울지검 중앙지검 조사부가요. 여기 이 행정관의 옵티머스 차명 지분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재현 대표의 비서가 검찰에서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김재현 대표가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해서 날짜를 청와대 근무 이전으로 소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주식을 넘겨받은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금은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은 금융업계 및 당국에 대한 감시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이 차명 전환된 시점은 라임 등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지금 불거지기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로비에 옵티머스를 갖다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도 조사를 못하게 그걸 연장시키기 위한 로비에 여권 인사들이 지금 연루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금감원 조사나 또 그걸 통한 고발로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차단하기 위해 옵티머스 대주주인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수사팀은 이진아의 남편 윤석호로부터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일부 수익자로 참여라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지우 관련 문건을 받았으나 로비 의혹을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정부 여당 관련자들이 우리 쪽에서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터뜨리고 마누라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청와대 민정실에 그걸 조사하는 부분에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이 사태를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요. 자, 이 진화는 검찰에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자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수사팀은 이 진화를 한번 조사했을 뿐 사법 처리도 하지 않고 지금 봐주기 5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문제가요. 이 변호사 부부 윤석호 이진아가 정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찌감치부터 정권에 끈을 댔는데 아마 끈을 대는 라인은 누군가가 또 봐줬겠죠. 근데 이 윤석호도 한양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 누가 있었습니까? 임종석 등과 이런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자,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이 라임은 작년 말부터 11월 달부터 시끄러웠고
올 1, 2월 지나면서 이제 옵티머스 사건이 살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들이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라임 사건이 한참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기 시작하던 작년 10월경에 우리는 라임처럼 됐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진아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딴 데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을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가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정비서관이 이광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철이도 변호사인데 이광철과 윤석호, 이진아 부부는 매우 잘 아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민정비서관 이광철 차원에서 이진아를 넣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면 이진아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사인을 누가 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이 일과 필요해서 이혁진으로부터 회사를 뺏어오고, 또 뺏어온 다음에 진흥원에서 570억의 자금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NH정권이나 각종 금융기관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상품을 팔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권을 떡주무르듯이 동원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권력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그 이헌재 전 부총리, 최동욱 전 총장,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문으로 데려다 놓고 공식적으로 한 달에 500씩 줬대요. 그것만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데 앞에 세우고요. 그러니까 500씩 줘서 그걸로 했다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겁니다.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성격이 아주 다른데, 라임은 하다가 사기가 됐지만은 옵티머스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사기였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터지기 전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자, 금감원에 감찰도 하고, 또 정권범죄 합수부, 남부지검에서 이 금융범죄를 다 조사하는 금융범죄 합수단도 해체시켜버리고, 금감원도 감찰을 오히려 하고, 청와대가 금감원이 자기들 쪽에도 조사를 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는 결국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합수단이 없어지고 난 뒤에서야 이제 이성윤이 밑에, 그것도 특수부도 아닌 그냥 조사부에다가 설거머니 형사사건처럼 널짜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로 위에서 봐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진아를 곳곳에 자리에 꼽아주고, 또 청와대에 넣어주고, 금융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금감원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걸 다 누가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윤이 밑에 떠라주고, 이런 정도를 하려고 하면 이광철이 수준에서 되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위의 수준이 붙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실제 몸통이 누구냐? 이것이 진짜 궁금하다는 겁니다.